애프터마켓 1부 이어갑니다. 오늘은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한 오후 2시쯤이었나요? 이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을 때 좀 이제 위로의 멘트를 오프닝에다 쓰려고 작성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까맣게 좀 잊어버릴 만한 그런 마감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죠. 이 삼성전자랑 하나오션이 하락의 도화선이 됐고 또 거기에다가 2배 레버리지가 겹치게 되면서 하락폭이 이제 깊어졌다, 급락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원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그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늘상 있던 일이잖아요. 늘상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단일 종목 ETF가 상장되고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엄청난 변동성이었어요. 기존에 밀었던 차익 실현은 뭐 저리 가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밀어버리고 빠지니까 인버스가 움직이고 곱버스가 움직이고 다시 반등 주니까 레버리지가 다시 올라오고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이 안 가요. 오늘 코스닥도 6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계속 6조예요, 그냥 코스닥 6조. 근데 왜 레버리지랑 인버스는 뭐 4조, 5조, 6조 막 12조씩 들어오는 이런 정말 좀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실적도 너무나도 1위 했잖아요, 1위. 그렇죠. 엔비디아를 제쳤잖아요. 영업이익이. 엔비디아를 제쳤어요. 물론 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 89조. 뭐 시장에서는 대충 뭐 85조 정도로 이제 전망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시장의 추정치는 90조였다. 뭐 이런 말도 또 나와요. 근데 대충 이제 85조로 잡아놓고 봤을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800%나 증가를 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사실은 메모리 이 부분에 대한 거기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죠. 그 파운드리 이 분기가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됐다라고 어제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3년 만의 일이거든요.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삼성전자는 어찌됐든 체급이 무거운 이유가 가전이라든지 파운드리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까지 다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무겁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엄청난 그 실적을 뒷받침을 해줬고 거기다 더해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까지 이제 흑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일단 연속성을 또 가져야겠죠. 분기로 또 다음 분기에도 여전히 이 파운드리 흑자가 또 나와야 되고 이건 이제 월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6월에 흑자가 전환이 됐다. 그래서 7월, 8월, 9월 연속적으로 흑자 전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또 삼성전자는 더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앵커님께서는 삼성전자를. 저는 세론이 당연히 뭐 나오겠지 싶었는데 이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뉴욕 증시에서도 뭐 마이크론, 엔비디아 다 있는 관례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도 실적 대비해서 그 낙폭이 너무 과해도 과했다. 맞습니다. 역시나 이 레버리지가 개입이 되니까 수급이 말도 안 되게 비정상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특징주 얘기하기 전에 시장 한번 싹 보고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삼성전자를 빼놓고 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 됐어요. 없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였어요, 삼성전자. 네, 그렇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오늘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고 다 그대로 말아 올려주는 모습이었으면 전반적으로 수급이 반도체 소부장부터 해서 잘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장 초반에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올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낙폭을 키웠죠. 근데 이게 뭐 흔히들 뭐 메모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것보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SK하이닉스는 이제 또 금요일에 ADR 상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주가를 좀 억지로 누르는 경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가를 조금 눌러서 조금 저점 매수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볼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나온다라는 건 원래 정해진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너무 과하게 밀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 웃긴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밀리면 순환매로 코스닥도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오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미국 시장은 돌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가 바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요거 상장한 이후부터 지금 그러고 있다. 라는 부분이라서 저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12달 선행 퍼에서도 지금 5.7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증권사들이 컨센을 할 때 10배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하거든요. 그럼 최소 10배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한 45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마이크론이 9배니까요. 그럼 거기까지는 일단은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수급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뭐 이거 빠지면 인버스 들어오고 있고 올라가면 레버리지 들어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낙폭이 과했지만 다시 말아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잠깐만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60일선에서 지금 기준을 잡고 여기서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횡보하는 건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이 수급이 다른 쪽으로 파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안 들어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조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조정이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수급의 문제가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횡보를 하고 있고 이 구간에서 왜 다른 쪽으로 수급이 안 쏠리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내년까지는 쭉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UBS에서도 디램에 대한 공급, 이 가격도 2028년도 2분기까지는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전망치는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단편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판단을 하지만 변동성은 ETF로 인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인해서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계속 조금씩 모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순환매라는 게 미국에서는 도는데 우리는 왜 안 도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빅테크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총이 20%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삼성닉스가 거의 절반이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레버리지까지 더해져 버리니까 네. 말 그대로 돈이 다른 데로 셀래야 셀 수가 없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그동안은 이제 메모리를 흔드는 노이즈들이 좀 수급에만 관련된 노이즈였다면 이제는 좀 펀더멘탈 관련된 노이즈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대표적으로는 메타가 케이펙스 전략을 뭐 수정을 했다. 네. 모건 스탠리도 오늘 이제 메모리 산업의 약간 피크아웃 이런 걸 좀 암시하는 그런 리포트를 냈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네. 말씀드렸지만 그 노이즈가 발생 안 할 때가 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노이즈가 많이 나올 때는 항상 헤지 펀드들이 숏과 롱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사실 잘 믿지 않아요. 네. 다만 펀더멘탈 실적이 일단 보여줬잖아요 오늘. 그쵸, 삼성전자가 실적으로 보여줬고 다만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부터 해서 5대까지 해가지고 200%가 코스피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로 뭐 한 20% 정도 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메타발 이슈다. 그다음에 뭐 애플도 무슨 그죠? 네, 그렇죠. 양측 매물이, 창측 매물이 요거 또 얘기했는데 그런 거는 전 노이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가격이 삼성전자랑 거의 비슷한데 수율이 20%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는 70%가 나오는데 누구 걸 쓰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이미 중국산 메모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승인도 거의 떨어지지도 않을 거고 만약에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소량일 겁니다. 수량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노이즈들은 헤지 펀드들의 숏과 롱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런 게 이제 안 나온다. 그때가 고점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예, 이제 단편적으로? 모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점은 어느 정도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사실. 아무도 모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저점이 이제 뭐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분할 매수를 막 2%씩, 1%씩 정말 조금씩 모아가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펀더멘탈. 그다음에 지금 테마로 많이 움직여요. 예를 그렇죠. 들면 광주 네. 부분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설사들이나 일부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이 움직이고 시멘트 관련된 테마도 움직이고 이런데 지금 테마 하실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많이 물려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목을 더 들어가겠다 이거는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네. 오히려 내가 가진 종목을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내가 가진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문제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냐 호남권 클러스터냐 좀 양자택일을 강요하던 시장이었는데 굉장히 좀 도박성 성격이 상당히 네. 짙어졌죠. 네. 이제 두 번째 특징 좀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나 한화, 오션 이거는요. 제가 이제 뭐 주변에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살짝 들어보자면은 진짜로 약간 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 애프터마켓에서 하나오션을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독일과의 대결이잖아요. 근데 독일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독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뭐 그 잠수함만 따졌을 때는 뭐 우리나라 장보고함도 그렇고 훨씬 능력도 성능이 좋아요. 그리고 기술은 우리가 네. 위죠. 그리고 네. 납기일도 정말 제때제때 맞춰줍니다. 사실 독일이 그렇게 쉽게 맞춰줄 줄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차원인데 결국에는 딱 다른 게 뭐냐면 둘 다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캐나다가 원했던 거는 캐나다 내에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 달라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 조금 부담이 된다. 미국에 그게 있기 때문에 팹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니 수소 쪽으로 조금 인프라를 좀 가져가겠다라고 말을 했죠. 반면에 독일은 오케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저는 영향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또 생각을 하고 나토 나토가 굉장히 세네요. 그렇죠. 나토도 세죠. 그죠.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오션이 조금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뭐 중동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잠수함 그리고 함정 수출 그리고 이제 미국 북미 이제 MRO 해군 이후 MRO 유지보수 정비 사업까지 이것도 이제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실적이 일단 너무 잘 나와요 조선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오늘 그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 또 모아갈 구간이 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한 85,000원을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밑에 하방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면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모멘텀은 네. 지금 하나 끝난 거예요. 하나 캐나다. 그 캐나다 하나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주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방산적인 부분이나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효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하나오션은 다시 한 번 더 분할 매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미군 함정 MRO 이게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큰 먹거리라고 네, 할 수 네. 있겠죠. 이 85,000원을 변곡점으로 삼아서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의 특징적인 종목들 같이 한번 확인해 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내일 장에서는 어떤 전략 필요할지 키워드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볼까요?